MB인골드의 한교수 매니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교수 매니저입니다. 네, 불확실성은 역시 시장을 좀 어지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미국의 트럼프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이탈을 했고, 그러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수 오늘 동반 하락폭 상당히 컸습니다. 코스피 지수 2,763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모습이고 코스닥 지수는 무려 2%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지수 급락과 더불어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지수 약세를 이끌어냈고 코스닥 시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GM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다소 늦추면서 그건 역시 또 악재로 작용하면서 동반 하락세를 연출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나마 업황이 살아있는 조선주들 그리고 일부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구도는 여전히 트럼프 그리고 대선 국면과 관련된 수혜주, 피해주로 극명하게 나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습니다. 일단 지수 하락세는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내일부터는 지수 급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대세 하락까지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됐고 미국 증시도 단기간에 충분히 하락을 해 있는 상태에서 대선 관련 불확실성 재료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폭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최소한 지수 급락세는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상승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지루한 횡보 조정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간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내일장은 어떤 전략 갖고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수 급락 장세가 어느 정도 진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투매까지 나설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많이 빠진 종목은 정말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빠진 종목군들의 경우도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투매에 나서는 전략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올 때는 일부 현금화 전략은 단행하셔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지수가 소폭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현금화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유망 종목 발굴에 또 유망 종목단 매수 포인트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 보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게 되면 역시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역시 향후 실적과 성장성, 업황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저가 분할 매집도 한번 해볼 만한 단계고요. 오늘 강세를 기록했던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죠. 그것보다도 워낙에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단기적인 조정을 통해서 중장기 저가 매집은 해볼 만한 그런 섹터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 장세는 지수 혼조 장세와 기간 조정이 전개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부 중소형주들과 일부 테마주들, 지수하고 무관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형주 테마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단기적인 수익 창출에도 주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을 이용해서 주도 섹터의 저가 매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Q사인에서 제시해 주신 종목들 정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종목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하나오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잠깐 올랐다가 다시 밀렸고 지금 계속해서 제자리선에서 횡보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인데 조선주들의 업황 자체가 여전히 좋고요. 조선 업황 자체가 좋은 상태에서 하나오션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못 오른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중에 비교적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는데 미국 해군의 함정 정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MRO 시장 진출에 발판이 되면서 미국 시장 진출에 따른 성장성이 분명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조선업황과 더불어서 미국의 함정 산업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까지 모두가 합치게 되면
앞으로 3분기 이후에 시너지 효과와 함께 성장성이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의 주가는 좀 지루하지만 탄력적인 반등세가 조만간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전략과 함께 계속해서 저가 매수를 단행한다면 조만간에 강한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해서 유지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종목을 더 보게 되면 건설주 중에 GS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랐었죠. 그리고 약간 쉬어가는 과정들인데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소외됐고 또 장기 낙폭과 됐던 그 종목이 되다 보니까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이 정도 조정이면 일단 눌림에서 반등 가능성이 높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GS건설은 인천 지하 주차장 그 붕괴 사고로 인해서 주가 낙폭이 워낙에 과됐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여되셨기 때문에 GS건설은 이제 지난번에 단기로 목표가가 달성됐기 때문에 매도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단기 관점이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는 다시 한번 해보실 만하고요. 그리고 없는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한 차례 정도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과 GS건설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가 매수 관점의 대응력에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긍정적인 신호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은 어떤 종목 주시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개별주 맥락에서 DY 파워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건설 기계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비교적 강하게 형성됐고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DY 파워 주가로 4% 상승세가 나타났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했던 주가가 이제 서서히 이제 바닥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출 비중 97%의 유압 실린더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1위의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건설기계라든가 특장자에 작작되는 유압 실린더 국내 1위 업체로서 우리나라 HD 현대인프라코라든가 HD 현대건설기 같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중국 같은 글로벌 국가의 판매처를 확보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건설 경기 회복이라든가 네옴시티 같은 이런 중동 국가를 중심한 사업들이 만들어질 때 그에 따른 성장성이 급격하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폭 높은 상태입니다. 물론 당장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고위급 간부들을 평화회의에 초청을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가능성들이 상당폭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규모 자체가 무려 1,000조가 넘는다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지금 같은 위치에서는 한 번 정도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단계고요.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전쟁이 진행되다 보니까 종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한 번 정도 충분히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주가 14,300원에서 마감이 되는데요. 역시 매수가 오늘부터 14,300원으로 제시를 들고요. 목표가 15,500원, 손저가 13,3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DY 파워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통화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MBN골드의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